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자, 그리고 이제 미결제 약정을 통해서 우리가 증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선물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죠. 선물은 만기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4번의 만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만 거래가 되고 또 3월물은 없어지고 또 3월부터 또 6월까지 거래되고 6월물은 없어지고 이 만기일이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옵션 만기일, 뭐 선물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고 그러는데 옵션은 그 매달 한 번씩 만기가 돌아옵니다. 옵션 같은 경우 매달 두 번째 목요일날, 둘째 주 목요일날. 그리고 선물, 그 다음에 선물은 3개월이죠. 그래서 3, 6, 9, 12월 매달 그 두 번째 목요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 항상 그 선물 옵션 우리가 동시 만기라고 그러죠. 왜냐면 옵션은 매달 만기인데 선물은 3, 6, 9, 10이거든요. 그래서 동시 만기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날 모든 포지션이 청산이 됩니다. 예, 그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은 일단 만기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주식은 영원히 보유해도 돼요. 내가 뭐 이에서 망하지 않으면 삼성전자 뭐 100년, 200년 그냥 물려줘도 됩니다. 선물은 그럴 수가 없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청산이 돼요. 내가 장기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의 포지션을 청산하는데, 근데 선물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부터, 주식과 똑같이 매수부터 할 수가 있어요. 매수한 다음에는 매도를 하면 되죠. 그죠? 예. 주식과 똑같아요. 그럼 포지션이 없어지는 거예요. 포지션을 청산한다는 건 내가 기존에 했던 거를 없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내가 만약에 선물을 매수했으면 한 계약을 매수했다고 칩시다. 샀는데 자 청산을 했어요. 만기일 돼가지고 그냥 이제 마감일이잖아요. 그래서 없앴어요. 그럼 그건 매도가 되죠. 그럼 한 계약이 없어진 거죠. 그걸 우리가 청산이라 그러고, 반대로 선물을 매도부터 했어요. 예, 매도 포지션을 잡았어요. 먼저. 예, 매도부터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선물은. 그럼 이걸 없애려면 매수를 해야 없어지겠죠. 이 한 계약을 매수할 때 포지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포지션을 잡아야 그게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한 계약을 매수했거나 매수 먼저 했건 매도를 먼저 했건 그대로 갖고 있으면, 반대 포지션을 잡지 않았으면 그걸 미결제라 그래요. 결제가 안 된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가 미결제라고 하고 미결제 약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 이렇게 용어 중에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 미결제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포지션을 만기일날 청산하는 거를 그 결제라 그래요. 결제했다 그럽니다. 근데 청산 안 하고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매수 아니면 매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그거는 예, 미결제라고 합니다. 예, 아셨죠? 근데 미결제라는 건 반드시 나중에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선물 가격이 올라가요. 선물이 막 지수가 올라가는데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선물이 올라가는데 미결제 약정이 증가. 미결제라는 건 그 포지션 청산 안 하고 뭔가 신규로 뭔가가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선물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누군가 선물을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 선물을 산다는 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수를 막 해요. 근데 미결제 약정이 증가해요. 그럼 신규 매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매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신규 매수가 있고 매도한 걸 청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선물은 매도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하고 매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사주면 그건 결제라는 거예요. 포지션이 없애는 거예요. 예. 그런 매수가 하나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매수라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는 미결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건, 선물 가격이 올라가는데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는 건 누군가 신규로 선물을 굉장히 강력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죠. 상승에 베팅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는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반대 경우 미결제 약정인데 선물 가격은 올라가는데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매수는 해서 올라가긴 하는데
미결제 약정이 감소. 그러니까 매도했던 걸 사주는 거죠, 다시. 신규 매수가 아니에요. 아,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매도를 했던 세력이 이익 실현을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매도했던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매수하는 거구나. 약간 수동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증시에 영향을 안 줍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지수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 그리고 선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베이시스는 플러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가 베이시스인데, 선물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베이시스가 플러스일 확률이 높은 거죠. 예. 그리고 반대로 선물 가격이 내려가는데 미결제 약정이 급등한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선물이 떨어지는데 미결제가 급등해요. 예.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누군가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물이 하락하는데, 예, 누군가 신규로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요 위에랑 반대 개념이죠. 그럼 지수는 하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선물이 가격이 떨어지는데 미결제 약정도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포지션을 반대로 청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했던 포지션을 매도로 바꾸는 거죠. 그걸 정리라는 거죠. 매도했던 주체가, 그러니까 매수를 했던 주체가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이익 실현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결제가 감소하기 때문에 신규 매도가 아닙니다. 기존에 매수했던 걸 그냥 없애는 쪽이죠. 약간 수동적인. 그래서 주가에는 큰 영향을 안 줍니다. 예. 역시 이제 선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베이시스는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는 물론 있어요. 그러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부분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아니니까요. 한 번 더 꼭 들어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이 선물과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 방에 다 마스터 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들을.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볼게요. 차트 보면서. 자, 이게 코스피 연결 선물 지수인데, 선물 지수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코스피 선물 지수 분봉입니다. 15분봉인데 막 이렇게 선물 가격이 움직여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밑에가 미결제 약정 표시되어 있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데 미결제 약정이 큰 변동이 없죠. 뭐 크게 증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는데 미결제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건 누군가 신규로 매수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매도했던 거 좀 사주는 정도. 그러니까 상승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근데 자, 여기서 보시면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합니다. 급락하는데 미결제 약정이 급증하죠. 지수가 급락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누군가 신규 매도를 한 겁니다. 미결제가 증가한다는 건 그쪽 포지션을 누군가 신규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려갔기 때문에 매도겠죠. 매도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새롭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제가 연속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 구간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지수가 올라갑니다. 주가 지수가. 근데 미결제가 오히려 줄어들죠. 아까 미결제가 여기서 급증했잖아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 기억하시죠? 바로 앞에. 급증했기 때문에 매도를 한 건데, 자, 지수가 올라가면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했던 세력이 매수로 포지션을 바꿔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매도했던 걸 그냥 반대로 매수해서 없애는 거예요. 어쨌든 매수는 들어오니까 지수는 올라가죠. 올라가지만 미결제 약정 감소합니다.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미결제 약정이 감소한다는 건 주가 올라가는데 신규 매수가 아니라 그냥 환매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약하다는 거죠.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엔 나중에 미결제 약정이 급격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올리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폭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또, 그러니까 아까 지수가 올라갈 때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했으면 당연히 이건 신규 매수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봐야 되는데, 미결제가 반대로 감소했다는 건 올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결국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후에 주가는 이렇게 다시 급락하게 됩니다. 급락할 때 또 미결제가 증가하죠. 누군가 매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 개의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내려갈 때는 미결제가 증가하는데 올라갈 땐 미결제가 감소해요. 그럼 매도 포지션은 신규, 굉장히 강력한 매도 세력이고 올라가는 건 그냥 정리만 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 지수 분봉 흐름과 이 미결제 약정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어느 정도 시장을 좀,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예측은 좀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좀 중요한 내용, 좀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찾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보너스로 만들어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은 어려웠지만 이거 좀 여러분들이 복습하셔가지고 여러분 걸로 좀 잘 만드시면 뭐 프로그램 매매, 베이시스, 미결제 약정, 콘텐커, 백오데이션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굉장히 뭐 개념 자체는 꽤 쉬운 개념들이니까 그걸 잘 인지하셔가지고 향후 또 증시 예측하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용어 정복, 오늘은 이제 선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야지.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